자,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은 10시부터인데요. 일단은 제가 제주 4.3 사건 관련해가지고, 계속 제가 취재를 하고 이제 추적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잠깐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5월 10일 날 있기로 돼 있었던 자유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노당 제주도당 세력들이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를 기해서 제주도 새별오름, 제주도 북서쪽에 새별오름이라고 있습니다. 얕은 마을 언덕이 있는데 거기서 봉화를 올리고 그 봉화의 신호를 따라가지고 제주도 전역에서 학살, 이 암살, 뭐 생매장, 암매장, 뭐 여성에 대한 참 이 입에 담기 힘든 그런 고문 등 그러한 많은 걸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주범이었던 김덕구, 김달삼은 이 가명입니다. 이 이름도 가명인데 이 사람은 또 어디로 갔냐? 이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투표용지 수만 장을 훔쳐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에서 대의원, 대위원, 그러니까는 뭐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에 또 당선이 됩니다. 뭐 그러한 뭐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명백한 공산폭동이고 2000년에 이미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이게 공산폭동이다 하고 이 판결이 난 게 있습니다. 판결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 문재인, 국고통수권자인 문재인은 지속하여 2000년과 2001년 4월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에 참석하여 연거푸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이 지금 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오늘 이런 자리를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11시에도 제주 KBS 앞에서 내일 11시에는 제주 KBS 앞에서 또 시민단체들하고 기독자유통일당 당원들이 가서 기자회견을 할 생각입니다. 할 예정입니다. 이 제주 4.3 사건 때 사실 이 3월 1일 날 벌써 이 시행이 한번 됐습니다. 3월 1일 날 그 초등학교에서 적기가를 부르고 뭐 김일성 만세 뭐 그런 것들을 구호를 외치면서 한번 사전 모의 연습을 하고 제주 4.3 4월 3일 날 이제 본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기획된 거지 우발적인 사건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제주도 전역에 관광지마다 지금 현수막을 또 붙이고 있습니다. 이 제주 4.3 사건 당시에 그 이도종 목사님이 옆마을에 신방을 다녀오시다가 그 뭉치 뭐 요렇게 발음하는 그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암살을 당합니다. 생매장을 당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기들이 일으킨 폭동이 성공하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도종 목사님이 야 나는 그런 기도를 못한다 하니까 생매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도종 목사님이 기도하는 채로 그 땅을 그곳에 들어가면서 성경책하고 회중 시기를 주면서 나는 하나님 믿고 천국 가니까 당신들도 하나님 믿고 천국 가라 회개하라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그 생매장을 당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을 생매장을 했다는 거는 상당히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목사님을 생매장 했는데 이게 어떻게 국가에 의한 폭력이 되겠습니까? 자, 뭐 다 오셨습니까? 다 오셨으면 제가 먼저 기독자유통일당의 저는 부대변인 성상훈입니다. 자, 오늘 고영일 대표님을 대신해서 제가 이 기자회견문을 먼저 낭독을 하고 그리고 우리 또 법무법인 추양에서 변호사님들께서 법적인 것들을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고발인
기독자유통일당은 2019년 8월 6일 등록한 정당으로서 통상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피고발인 대통령 문재인은 2001년 9월 27일 2000 헌마 238 결정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일치로 공산 무장 세력에 의한 반란 폭동으로 판결한 바 있는 제주 4.3 사건에 대하여 2020년 4월 3일과 2021년 4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남로당의 반란 폭동을 진압한 군경의 진압을 국가폭력이라고 지칭하면서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는 바,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항적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93조 여적죄, 외환유치, 모병이적, 시설 제공 이적 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99조 이적죄,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6조 1항을 위반하였기에 여적죄, 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혐의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검찰청은 2001년 9월 27일 2000 헌마 238 결정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일치로 공산무장 세력의 반란 폭동으로 판결난 제주 4.3 사건에 대하여 거짓 선동으로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대통령 문재인에 대하여 역사 앞에 당당하게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피고발인 문재인은 2020년 4월 3일 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습니다.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화해하고 통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제주의 슬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중략, 국가폭력과 이념에 희생된 4.3 희생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중략, 국제적으로 확립된 보편적 기준에 따라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해 나가는 이하생략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 2021년 4월 3일에는 73주년 제주 4.3 희생 추념식에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국가폭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 시대 최대의 비극이며 평화와 인권을 향한 회복과 상생의 역사입니다.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 권력은 중략,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고 이하 생략. 자, 이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1년 9월 27일 2000 헌마 238 결정 등을 통해 제주 4.3 사건을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고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할 목적으로 일으킨 공산폭동이라는 사실을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공산무장 세력의 반란폭동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미군정 기관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재헌의회
의원 선거 관련 인사, 선거 종사자 또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자와 그 가족들을 가해하기 위하여 무장 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까지 무제한적으로 포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 이러한 헌법의 지향 이념에다가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된 배경 및 경위와 동법의 제정 목적 그리고 동법에 규정되고 있는 희생자에 대한 개념인식을 통하여 보면 수계급 공산 무장 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범적 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 4.3 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기타 무장 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재현 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혹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와 같은 자들은 희생자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제주 4.3 사건의 본질을 공산 무장세력의 반란 폭동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 대통령 문재인은 남로당의 반란 폭동을 진압한 군경의 진압을 국가폭력이라고 지칭함과 동시에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였는 바 이는 헌법소의 책무를 갖는 국가원수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자체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늘 이렇게 대통령 문재인을 여적죄, 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여 피고발인 대통령 문재인을 역사 앞에 당당하게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문재인 정권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이 끝나면 어차피 여적죄 수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검찰은 역사 앞에 당당하게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비겁하게 권력의 개가 돼가지고 맨날 이리 시시를 하면 이리 싣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요리 오라 하면 요리 오고 개같이 행동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정정당당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은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권력의 개가 되지 마시고 국민의 편에 서서 당당하게 반역자들을 수사하여 체포하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검찰총장 대행부터 역사적 단도대에 세우겠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이 이것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책임지고 관련자들을 전부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 제주 KBS 앞에서 시민단체들과 기독자유통일당 당원들이 또 기자회견합니다. 그리고 제주 4.3 사건은 공산폭동이다. 이 플래카드가 제주 전역에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주도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실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싸워야 합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님의 말씀을 제가 부대변인이 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법무법인 초양의 변호사님께서 이순호 변호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순호 변호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헌법 66조에 따라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으십니다. 그러한 책무를 저버리고 남로당의 무장폭동 행위에 대해서
진압한 군경의 정당한 공무 집행 행위를 국가의 폭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북한에 대해서 반국가 단체임이 명백한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찬양 고마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해서 항적한 행위이므로 여적죄가 되고 이적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처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대검찰청은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변호인단의 구주화 변호사입니다. 오늘 문재인을 고발하는 것은 작년과 올해 있었던 문재인의 4.3 추념사를 통해 그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났고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작년 4.3 추념사에서 4.3 반란 세력에 대하여 먼저 꿈꾼 자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하여 쓴 표현은 아닐 것이기에 이 말은 남로당 반란 세력에 대하여 쓴 표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들이 꾼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일 텐데 문재인은 그 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비겁한 것입니다. 그 꿈은 대한민국을 남조선으로 만들고자 하는 공산주의 혁명의 꿈이었습니다. 왜 이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까? 문재인은 그들과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까? 문재인은 올해 4.3 추념사에서는 남로당 반란 세력에 대하여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빨갱이라는 이름을 뒤집어 썼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스스로 빨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역시 민간인 희생자들에게 한 말로 볼 수는 없기에 남로당 반란 세력에 대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은 이번에도 그들이 꿈꾼 독립이 어떤 독립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그 말을 하면 큰일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남로당이 꿈꾼 독립은 공산주의로의 독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재인은 왜 이 말을 하지 못하고 빙빙 애둘러 먼저 꿈꾼 사람들, 분단을 반대했던 사람들이라고밖에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생각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비겁하게 숨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들이 꾼 꿈이 무슨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오늘 문재인의 위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에 반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반하는 발언으로 인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유승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동변호인단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자, 우리 국민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이 전 정권을 재단할 때 전 정권에 대해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이와 같은 기막힌 이유를 들어서 대통령 탄핵까지 초래되었습니다. 자, 헌법은 무엇입니까? 헌법은 이 나라 체제의 기본입니다. 기본. 이 나라 체제가 어떤 나라인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말 몇 마디 대깨문들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써 있어야지만 그 나라의 체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기본적으로 헌법을 위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헌법 자체를 침해하고 헌법 자체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4.3 사건에 대한 이 태도는 헌법이 명문으로 무엇이라고 했느냐,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으로서 일반 국민들보다도
일반 국민들보다도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없으면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앞장서서 헌법을 훼손하고 있는 반헌법주의자라는 겁니다. 이자는 역사의 죄인이라고 불러 마땅합니다. 문재인이 누리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누리고 있는 불소추의 특권 또한 헌법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는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좌파들, 그리고 바로 파시즘을 내세우는 이 극우주의자 문재인을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문재인을 이들의 언어로, 이들의 방법으로 반드시 처단해야만 합니다. 이자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직에 있을 때 반드시 그 대통령의 직무를 위반하고 헌법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만 합니다.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공수처가 있습니다. 공수처. 공수처 이럴 때 기능하지 않는다면 어떤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공직자 범죄 비호 수사처라고 조롱을 듣지 않으려면 당장이라도 문재인을 끌어내려서 저 법정 앞에 세워야만 우리나라의 헌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고발은 하나의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문재인이 끌어내려질 때까지 우리는 반헌법주의자 문재인을 처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여기 이제 고발장을 접수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뭐 같이 가실 분은 같이 뭐 따라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여기 3명 올라가시고요. 아, 예. 그리고 변호사님도 올라가시죠. 이분은 심야한수하고 지금 이제 대검찰청에다가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이제 변호사님들께서 입장하시려고 입구에 계신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고발장을 접수하는 현장까지 함께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시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검찰청 내부 안으로 저희가 지금 들어온 상황인데요. 방금 전에 발언을 하셨던 구주화 변호사님과 법무법인 추앙에서 함께 이렇게 변호사분들, 유승수 변호사님까지 함께 해서 대검찰청 안으로 지금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이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 앞까지 가면 이제 사형. 네, 종합민원실 앞인데요. 아마 이제 변호사님들께서 들어가셔가지고 고발장을 접수하고 나오실 때까지 저희는 잠시 아마 대기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변호인단. 네네, 여기까지. 네. 지금 한 번만 더 고발장 한번 더 보여주시죠. 네네. 네, 지금 현재 대검찰청 청사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여기서 고발장 제출하는 모습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청사 민원실 안으로 들어갔고요. 저희는 이곳 일단 밖에서. 네, 방금 전에 이제 변호사님들께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종합민원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오실 때까지 잠깐 기다렸다가 이제 고발장을 접수하고 나오시면 잠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문재인 여적죄 그리고 제주 4.3 사건 발언돼서
여러 가지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문제가 뭐냐, 어떤 문제냐. 예를 들어 설민석이라고 하는 역사 강의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주 도민들 중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이 마치 미국이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을 탄압한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원인, 남로당이 이 모든 일을 꾸면서 주도하고 주민들을 선동한 요 사건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불쌍하게 남로당의 세력들과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했던 치열한 이 전투 속에서 피해를 받았던 우리 국민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선동하는 그런 역사 강의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문재인이 계속해서 정광훈 목사님께서도 문재인은 주사파다, 그리고 고든창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재인은 북한의 스파이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최근에는 미국 청문회에서 문재인은 북한과 중국으로 갈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저 외국에서부터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요. 참 이게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부터 저 밑바닥부터 정말 다시 새롭게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와 우리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 헌법 위반에 김학성 교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헌법학자로서 정광훈 목사님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해주셨던 게 기억이 좀 납니다. 헌법학자들은 헌법 위반이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헌법을 위반했다라는 말을 했을 때 학자로서 그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정말 웬만해서는 헌법 위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학자로서. 근데 이번에 정확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오신 것은 문재인이 지금 4.3 사건에 대한 연설이라든지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저 북한에 팔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와 염려 속에서 학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앞장서서 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적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적죄로 밝혀질 경우에 형벌이 사형밖에 없습니다. 사형.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역사관, 잘못된 국가 간의 세뇌가 되어서 아직까지도 참 신봉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 이제 잠시 후면 변호사님들께서 곧 나오실 텐데요. 고발장을 접수하시고 나오시면 마무리 멘트를 좀 듣고, 이제 고발장을 접수하면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이 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듣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제주도 KBS 앞에서 또 시민단체와 기독자유통일당 함께 또 기자회견이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을 여적죄로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이 있다고 하니까요, 제주도민 여러분들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드립니다. 또 4.3 사건이 제주도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또 현지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KBS 앞에서 기독자유통일당이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합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요, 제주도민 여러분들은 내일 오전 11시 제주도 KBS 앞에서 함께 모여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대기했다가 이제 곧 변호사님들께서 나오시니까요,
어떻게 고발장이 접수되면 이제 어떻게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마무리가 네. 아직 저기 아직 안 나오셨는데. 네, 나오시면 네네네. 거기 들으시고. 네네. 그래서 한마디로 그러면 지금 이 내일도 기자회견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아. 그 제주도에서. 아, 예, 예. 네, 그건 또 변호사님들이 또 내려가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가실 수 있는 분께서 좀 가주시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네네. 추가적으로 네네. 이 취지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때 당시에 네네. 그런 반민주 반자유주의 세력만 희생을 당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들 때문에 네네. 희생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고 또 그 취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고발장 접수하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고발을 접수하면은 분명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대검이. 그리고 또 어쨌든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곧 탄핵이 당해야 마땅하지만 어쨌든 이 대통령이란 자는 고위공직자에 속하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진 이상 공수처의 소관이다. 예, 저기 나오셨습니다. 네, 지금 네, 지금 이제 고발장을 접수하고 나오셨거든요. 네. 네,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아서 이렇게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발장 접수하고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만 좀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 의지가 있으면 네. 수사를 잘 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럼 검찰의 네네. 수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내일은 또 제주도에서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주도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제주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뭐, 예, 비슷하게 아마 기자회견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현장에서 하는 거니까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네네. 하여튼 국민들이든 제주도민들이든 이 사건을 정말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 문재인의 막말에 대해서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꾼 꿈이 무엇이고 그럼 문재인의 꿈은 무엇인지, 같은 꿈인지 다른 꿈인지 잘 한번 그 발언을 읽어보시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 가지 좀 네네.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오늘 4.3 사건 발언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발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전해주시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 가지 행위들이라든가 어떤 정책적이라든가 어떤 통치 행위를 봤을 때 그야말로 헌법 파괴 그 자체였다. 앞으로 다른 건으로도 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이어지고 계신데요.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동안 뭐 여러 국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문재인의 그 4년간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이미 많은 고소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앞으로도 남은 1년간 그런 망언이나 잘못된 행동은 더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발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당연히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는 추가적인 고소고발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문재인도 되게 답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 국민들이 아직도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의 정체성을 몰라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좀 국민들이 이제 좀 그런 문재인의 모습에 대해서 잘 알아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추후에 스튜디오 오시고 또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 기독자유통일당과 또 공동변호인단 여러분들께서 문재인 여력죄를 고발한다는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나오셨거든요. 내일은 또 제주도에서 이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전국 널리 영상을 또 공유해 주셔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 앞에서 너아라 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